한 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곽동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고 계시지요? 혹시 고르실 때 직접 알아보고 고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먹고 있는 거 그냥 따라 드시고 있나요? 눈에는 뭐가 좋다, 갱년기에는 뭐 먹어라, 암 환자들은 이거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들도 너무너무 많고 제가 모르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 때는 이분께 여쭤보면 되지요. 가정의과 전문의 최종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쪽에서 알려진 비타민C 전도사이십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에 뭘 챙겨 드시는지가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예. 제가 아침마다 매일 예. 마그네슘과 비타민 C 2000mg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를 꼭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드신다고요? 예. 마그네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눈꺼풀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분들이 드시는 거 뭐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전에요, 저 스트레스 예. 많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깨가 결린다든지 예. 뭐 두통이 올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마그네슘 제제를 드시면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등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도 뭐 비타민 C랑 B 복합체랑 다른 것도 하나 더 먹고 있는데 D도 먹고 있는데 요거 마그네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계신 한 가족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예. 요즘 눈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루테인 이런 거 드시는 것 예. 같은데 이런 분들은 눈 걱정 되시는 분들은 어떤 거 드시면 좋을까요? 이 눈이 침침한 경우에는 침침하다. 셀레늄, 아연, 비타민 C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셀라 C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눈에는 셀라씨. 예. 셀레늄, 아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 예, 맞습니다. 눈의 피로감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력 감소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셀라씨 이렇게 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 셀레늄은 음식 중에는 이제 브로콜리, 버섯, 소고기, 닭고기에 많이 들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연은 굴, 조개 같은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셀레늄, 아연이 이제 쉽게 결핍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과일과 야채만 드시는 노인분들, 네. 그리고 이제 해산물을 전혀 먹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셀레늄과 아연이 쉽게 결핍이 될 수 결핍이 있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셀레늄, 아연을 따로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레몬, 귤, 네. 그다음에 고추 등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사실 골고루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보조제를 예. 통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또 어르신들이 눈만큼이나 걱정하시는 게 내가 나중에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요거 어떻게 좀 보충제로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치매 예방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 비타민 B군, 네. 특히 이제 티아민이 부족할 경우가 많은데요. 네.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장기간 결핍이 돼 있는 경우엔 뇌 위축이 이제 촉진이 돼서 이제 치매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이제 간, 뭐 거위간 같은 간, 그리고 양파, 마늘, 계란 등에 이제 많이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는 고구마, 올리브유,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 등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제 또래들 그 이제 중년의 남성들 이제 허리 둘레도 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술도 좀 드실 일이 많고 지방간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는 저도 그렇고 이제 비타민 B를 같이 좀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네,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비타민 B와 함께 요런 중년 남성들을 위한 또 뭔가 좋은 보충제가 있을까요? 예, 중년 남성들은 주로 이제 뭐 지방간이라든지 복부 비만으로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예. 이런 이제 분들에게는 이제 카르니틴, 그러니까 L-카르니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L-카르니틴은 이제 아미노산 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특히 이제 지방을 분해시켜서 네. 근육에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이게 카르니틴이라는 게 우리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몸 키우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성분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L-카르니틴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카르니틴이 부족하게 되면 간이라든지 복부에 지방 축적이 증가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르니틴은 이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이제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1000mg 이상을 복용해야지만이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과 중년 남성 알아봤고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죠. 약간 폐경기도 접어들고 내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골다공증도 좀 걱정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은 보조제는요? 예. 칼슘과 비타민 D가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도 예방하지만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근육통도 흔하게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관절염과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이제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칼슘이나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으로는 이제 브로콜리, 그다음에 멸치, 두부, 우유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으로는 우유, 고등어, 연어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는 뭐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 제제를 드시면서 매일 하루 우유 한 잔씩 드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TV 광고에서 선생님 요즘 자주 나옵니다. 활성 비타민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활성이 없는 비타민을 먹고 있었나라는 걱정이 돼서요. 이게 활성 비타민이라는 게 선생님 뭔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활성 비타민이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C는 지용성 비타민에 비해서 이제 장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용 비타민은 이런 수용성 비타민을 구조적으로 지용성으로 약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장내 흡수율을 2~3배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내 활성도도 훨씬 증가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보다 이제 효과가 3~4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도 활성 비타민을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일반 비타민 B군을 과량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활성 비타민이 들어있는지 보시고 이런 활성 비타민 제제를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국민 영양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국민 전부 다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한국 여성들의 이제 88%가 비타민 D 결핍 수준이라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 여성들의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들의 이제 비타민 D 결핍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1위로 나왔는데요. 제일 부족하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타민 D를 꼭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저도 여름에는 햇빛이 좀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안 먹습니다만 여름 이외의 계절에는 다 비타민 D를 먹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외래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건물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햇빛을 거의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권하는데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이제 노는 아이들이 아니니까요. 실내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비타민 D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건가요, 선생님? 매우 결핍 수준이죠. 매우 결핍. 자, 최근에는 뭐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염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아토피나 천식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뭐 흡입하든지 먹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분비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소아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네. 정상 소아들에 비해서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이겠군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비타민 D 합성을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작용도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작용하는 활성화되는 것도 네. 억제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쉽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스테로이드를 지금 복용 중이시라고 하면 비타민 D는 조금 더 많이 드셔주는 게 좋겠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는 뭐 천식 환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환자들도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장질환인 크론병 질환 같은 거. 그런 질환에서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다고 하면 비타민 D를 더 드시는 게 좋겠다. 복용하시는 것이 좋죠. 이런 환자들 말고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좋다고요. 이 비타민 D가 이제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 비타민 D를 드시게 되면 이제 면역력도 증가할 수가 있고 재발 방지에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비타민 C 전도사신데 오늘은 비타민 D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위도상 햇빛이 그렇게 충분히 많은 나라는 아니라서 한여름 말고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좀 부족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비타민 D 하나 정도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특히 영양에 신경이 또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임산부이실 텐데 태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철분이나 뭐 그 엽산 같은 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챙겨 드시긴 하지만 스스로 또 조금씩 더 챙겨 드시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대체로 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기능식품도 있나요? 비타민 A 경우에는 과량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태아에 이제 유전적인 질환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나요? 이제 뭐 신경 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수가 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소량 들어있는 제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제제를 일반인들이 먹는 종합 비타민 제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임산부들이 드시는 이제 그런 비타민 제제를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임산부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태아도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토피나 천식이 생길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955명의 제대열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즉 이제 심각한 수준의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더라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임산부의 비타민 D 결핍이 이제 소아의 이제 아토피 질환의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산부용 비타민 제제에는 비타민 D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군요. 자, 제일 많이 팔리는 비타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 근데 보통 요거 하나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종합 비타민 제제는 골고루 다 들어있긴 하지만 각 최소량들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질환에 따라서 이 먹는 양들이 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합 비타민 제제는 기본으로 드시는 거고 추가로 필요한 이제 비타민 제제를 따로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종합 비타민제 조금 용량이 많은 거 하나, 큰 거 하나를 먹으면서 비타민 D도 같이 먹고 C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뒤에 그 성분표에 있는 용량을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비타민 A, D, E, K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랑 지용성 비타민이 뭐 이렇게 먹는 시간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은 이제 담즙이 분비되는데요. 네. 이런 담즙이 분비되어야지만이 이제 이런 흡수를 촉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관련이 예, 있겠네요.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아침 때는 뭐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예.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예.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공복 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네.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최근 방송에 가수 박진영 씨가 네. 아침 공복 시에 이제 올리브유하고 예. 그다음에 비타민 B군하고 예. 노니를 복용하시는 걸 논이 봤는데요. 주스 하는 그거요.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침 공복 시에 예.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배설을 하는데 촉진시켜주는 작용도 있고요. 예. 간 독성을 예.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잊지 않고 챙겨 먹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거 굳이 이제 꼭 이렇게 좀 잘 챙겨서 드시겠다고 하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 예. 비타민 D 그중에 우리가 말씀드린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예. 점심 식후 정도가 좋겠다. 예, 맞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건강에는 뭐가 좋고 어떤 건강에는 뭐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은 논란이 있었죠, 선생님. 어떤 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보조 식품들 중에는 네.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예. 상반되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나온 것들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분들이라 하면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 건강 얘기도 해볼게요. 네. 저는 루테인밖에 모릅니다, 선생님. 네. 제가 먹지는 않는데요. 눈 건강에는 루테인이 좋다고 하는데 지아잔틴이라는 것도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복합 제제를 먹고 있는데요. 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만 복용하는 것보다는 네. 지아잔틴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런 황반 변성이라든지 예. 이 눈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나온 연구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아잔틴은 네. 주로 이제 계란, 옥수수, 예. 또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이제 황반 변성이라든지 백내장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과 선생님 나오셔서 안구 건조증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루테인 말고 오메가3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오메가3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 보통 뭐 DHA, EPA 하는 게 다 이제 오메가3 중에 하나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해서 이제 보통은 생선 기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식물성 기름으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더 좋다라는 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음. 먼저 이제 안구 건조증에 이제 오메가3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안구 건조증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지만 네. 없다도 있군요. 최근 이제 2018년도 미국 국립 보건연구소인 NIH에서 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안구 건조증에는 오메가3의 이제 이 효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예. 뭐 항염증 작용뿐만 예. 아니라 이제 고지혈증 예. 치료 보통 목적으로도 이제 많이 고지혈증 쓰고 때문에 있죠. 드시는 경우가 예, 많죠. 예. 네.
오메가3는 크게 이제 식물성 오메가3와 이제 동물성 오메가3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흡수율 면에서는 이제 동물성 오메가3가 흡수율이 식물성보다 두세 배 높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동물성 오메가3는 이제 중금속 축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위장 장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오메가3라는 게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을 때 보면 이게 포장이 이렇게 연질 캅셀로 말랑말랑하게 예,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 기름이다 보니까 왜 기름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산패된다고 하잖아요. 예. 공기랑 이렇게 접촉하면 예. 이런 걱정도 요즘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메가3는 음.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가 이제 쉽게 산패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물성 오메가3 제제를 사셨을 경우에는 예. 바로 이제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에. 예. 예.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오메가3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산패를 막기 위해서 예. 비타민 강력한 항산 물질인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는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비타민 E가 꼭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품이 산패되었는지는 이제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캡슐 제제를 구멍을 내서 꼭 짜보시면 네.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제 산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걸 먹기 전에 다 그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유효 기간이 다가온다든지 아, 아니면 모르고 상온에 냉장 보관을 안 했거나. 그렇죠. 아, 그런 예. 경우에는 어. 꼭 한번 이렇게 짜서 예. 냄새를 맡아 보시는 것이 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지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냥 비타민 C랑 같이 상온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요거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실. 한 알 정도는 예. 냉장 보관을 하시고 한 알 정도는 혹시 의심이 되시면 한번 바늘로 찔러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메가3로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크릴 오일이 나옵니다. 크릴이라는 게 제가 아는 그 고래들이 먹는 크릴 새우 아닌가요? 크릴 오일은 크릴 새우가 아니라 네. 이제 각각류의 이제 플랑크톤의 일종인 이 크릴에서 추출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예. 크릴 오일이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이유는 예.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해서 뜨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 형태가 인지질 형태, 즉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세포막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장내 흡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크릴 오일에는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이제 산패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크릴 오일은 이제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예. 쉽게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아, 변질도 잘 안 되고 네. 또 요즘 그 등푸른 생선들은 이제 그 중금속 오염이 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네. 지금 크릴 오일을 통해서 이제 오메가3를 만드는 이런 공정들이 지금 새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장 건강 생각하셔서 거의 다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또 용어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이익을 주는 예. 살아있는 균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예. 이런 유산균들이 우리 장내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증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먹이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예.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단 필요한데 그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하려면 먹이도 같이 줘야 되니까 예.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준다. 예. 요즘은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효과가 없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예. 이제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같이 복합 제제로 나온 경우도 많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어떤 이유로 사실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 뭐 네. 몸이 아파서 항생제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도 알게 모르게 항생제가 들어오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요. 네.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데 예. 이런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네.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예.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훨씬 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이제 변비라든지 음.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제 처음부터 장이 약했을 수도 있지만 항생제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 유익균들이 많이 약해져서 유해균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미리 이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유산균 제제를 같이 병용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예.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유익균들도 이제 유산균들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죠. 예, 균인데. 항생제를 복용하고 종료한 이후부터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 비타민 같은 거 보실 때 고르실 때 이제 뒤에 보면 성분표를 보시면 뭐 몇 미리그램, 뭐 몇 미리그램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산균 고르실 때 이런 거 보시라고 투입 균수와 보장 균수를 살펴보라. 이게 무슨 주식 같기도 하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투입 균수란 유산균을 제품화할 때 이 투입되는 균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들어가는 균수.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장 균수는 이제 투입균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균이 이제 장내에 이제까지 생존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 시약적 검증 조사를 통해서 이제 예. 표기하는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투입 균수보다는 보장 균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예. 근데 이게 먹으면 다 장 끝까지 살아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끝까지 몇 마리가 살아남아 예.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몇 마리나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효과를 보려면? 예. 성인 기준 하루에 이제 50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정도는 들어 있어야지만이 네.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투입 균수인가요? 보장 균수인가요? 보장 균수죠. 보장 균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건강 보조 식품에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고 몇 억 마리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보장 균수가 아니라 투입 균수를 적어 있는 경우가 그 숫자는 많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꼭 이제 보장 균수가 50억 마리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좋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에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네. 이걸 뭐 한 가지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요렇게 궁합을 맞추시면 좋은 궁합입니다. 할 만한 그런 영양제 궁합이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 치료로 이제 비타민 D를 복용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네.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제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육통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칼슘과 비타민 D가 이제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임산부에서 이제 철분 제제를 복용하시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철분 제제는 장내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분 제제를 드실 때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네. 이 철분 제제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제제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제제를 철분 제제와 같이 드시면 네. 철분 제제의 흡수율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철분 제제를 먼저 미리 드시고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이후에 이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사실은 그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저희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건 중요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면요. 네. 예. 몸에 좋은 이제 영양제들을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네. 거기다가 이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무엇인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예.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먼저 드시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영양제 통들을 이번에 이 기회에 한번 쭉 모아 보시면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날짜 지난 것도 많고 그럴 겁니다. 이 기회에 오늘 방송 보신 기회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종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르실 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